장르 영화 팟캐스트 매드 테이스트의 진행자이자 전직 업자 교수님이십니다. 자, 스탠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함께 하는데. 네네. 근데 스탠리라는 닉네임을 쓰시잖아요. 예, 예. 김익상이라는 본명은 왜 냅두고 스탠리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까? 예. 제가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예. 외국 출장이 잦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그래요? 보니까 예, 어디에서 일하셨는데요? 뭐 영상 사업을 한 대기업에 있었는데요. 네. 그렇구나. 선배님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하니까 네.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아하. 주저없이 고른 이름이 스탠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감독님이 스탠리 쿠브릭 감독이거든요. 예, 큐브릭. 예, 그래서 그냥 또 일고에 망설임도 없이 그러면 네. 스탠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쓰게 됐는데 예. 어영부영 지금 그냥 별명 겸 예명 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예. 네임카드에도 스탠이라고 써 있습니까? 명함에도 영어에는 스탠리 김이라고 돼 있죠. 스탠리 킴. 예. 그러면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그분의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좀 소개 가능합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걸로는 얼마 전에 이제 개봉했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 예. 많은 140개, 150개의 작품이 인용되는데요. 예. 가장 오래 많이 중요하게 인용된 작품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이라는 공포영화입니다. 샤이닝. 예. 저도 공포영화 제작을 하지만 예. 웬만한 공포영화는 별로 무섭지가 않은데 예. 그 영화는 정말로 무섭게 봤습니다. 진짜. 예. 무서운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러면은 우리 스탠리는 무서운 걸 보면은 나중에 어떤 리액션이 나옵니까? 우리는 이러는데 스탠리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무섭게 할 수 있을까? 별로 안 무서운데 예. 나를 무섭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예. 이렇게 하면서 저를 무섭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무섭게 하는 방법 이런 걸 주로 연구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놀래면 어떤 리액션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안 무서워요? 그냥 저 무섭게 하는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업자 입장에서 보면 안 무서워. 그러니까. 저기서 또 조명 몇 개 됐네. 그렇죠. 에이, 분장을 저렇게 하면 어떡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예. 현실적으로 가장 저를 무섭게 하는 거는 귀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집에 변기가 막히는 거. 그거 외에는 저는 무서운 거 없습니다. 그래요. 예. 변기도 이제 나로 인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막혔을 때는 정말 공포죠. 너무 괴롭죠. 예. 하하. 그 영화에서 말이죠. 그 다른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를 우리는 특히 불어 오마주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어로 그게 존경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요. 사실 경계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하게 되면 표절이 되게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카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마주는 누가 봐도 저 영화에서 따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이 약간 좀 창작적 표현이 살짝 들어가죠. 그래서 일종의 인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는 원래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공공연하게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면 존경하는 감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탠리 큐브릭이다. 스필버그가요.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다른 작품은 인용을 했다면 이 샤이닝이라는 작품은 오마주에 가까운 존경의 표시에 가까운 그런 연출을 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장면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또 패러디하고 또 조금 달라가지고 패러디 같은 경우는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그대로 갖다 쓸 경우에는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패러디는 일종의 풍자라 그래서 제2의 창작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거 가지고 한번 소송이 붙은 적이 있는데요. 법원 판결이 패러디는 단순한 인용이라든가 표절이 아니라 창작자가 그걸 가지고 제2의 창작을 한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창작물로 봐줘야 된다. 이래서 패러디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오마주도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한 또 존경심을 표시하는 거라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누가 제 영화를 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마주의 차원에서 제 영화의 한 카트를 인용했다면은 저는 그거를 영광스럽게 느낄 거지 기분 나쁘게 느끼면 안 되니까. 그 오마주의 그 장면이 이제 너무 이제 기억에 남고 그걸로 이제 극적인 반전이 너무 세서 영화가 흥행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도 그거는 이제 좀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는 상식선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오마주 같은 경우는 몇몇 장면에 대해서 인상이 남는 걸 인용할 수는 있지만 영화의 핵심이 되는 반전이라든가 메인 캐릭터까지 따온다면은 그건 리메이크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건 별도 허락을 받고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작은 오해가 좀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가장 관심 있는 화두가 된 얘기가 이제 영화 관람료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화관에 진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 한 4-5번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화를 많이 보는 이게 이제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갈 데도 없고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 갑작스럽게 그 요금을 올리는 거는 좀 우리 영화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빈정상할 수가 있거든요. 상할 수 있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우리 이문세와 이적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게 있겠죠? 조조할인이? 예. 들어보겠습니다. 조조할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철저히 숫자로 돌아보는 영화 뒷 얘기들. 시내 타운 아니죠? 시내 다운타운입니다. 예, 우리 영화 전문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스탠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2주간의 극장과 영화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같았다 할까. 예. 아니면 뭐 본격 레이스를 앞둔 선수들이 신발끈을 매는 단계였다고 할까. 아직은요? 예, 지난주에도 뭐 개봉작이 있었습니다. 네. 램페이지라고. 예. 박스오피스 1등을 했는데 그렇게 센 반향은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드디어 영화 팬들이 기다리던 어벤져스 3 인피니트 워가 개봉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 작품을 피해서 앞뒤로 흩어지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뭐 영화 관람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인피니티 워 여러 가지로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단 예매율 자체도요. 가장 최근 통계로 100만 장이 넘었어요. 예매가 106만 장인가 들었습니다. 대박이야. 이 바로 직전 영화였던 그러니까 어벤져스 2가 한 100만 장이 좀 안 됐어요. 한 80만 장, 70만 장이 넘고 80만 장 정도였는데, 스코어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거 예매가 100만 장이 넘었다면은 1000만 원 따놓은 당상이 아니냐. 그리고 예매율이 이 영화를 예매한 예매율이 96%입니다. 그거는 관객 중에서 이 영화 말고는 예매를 안 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열풍을 지나서 좀 광풍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어벤져스에 대한 어떤 화제머리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블랙버스터급 영화들이 이제 그 영화를 전후로 이제 상영을 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태풍은 피해가는 게 낫다 이런 심리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에 대한 기대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 극장 요금이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신경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죠. 몇몇 보도도 좀 됐었고요. 좀 전에 나온 노래 조조 할인을 듣다 보니까 참 요금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조조 할인이라는 말도 오래간만인데 노래도 오래간만인데 지금도 조조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할인도 있어요. 조조 할인은 한 4%에서 5% 정도. 많이 깎아주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조조 할인이 좀 옛날과 다른 게 옛날에 조조 할인은 1회 할인이었어요. 그때는 극장에서 1회가 보통 10시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조조 할인은 아침 7시 반, 8시 반. 그러면 일하지 말고 영화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예전에는 심야가 없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11시 정도에는 극장이 종영을 했는데 지금의 심야 할인은 새벽 1시, 밤 12시 반. 그래도 와서 볼 사람은 봐라.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 프라임 타임 때, 황금 시간 때는 통상 요금을 받고 있죠. 좀 조용하게 좀 혼자 대래 조조 할인은 혼자 가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요즘 또 혼영족이라 그래서 혼밥 먹지 않게 혼자서 영화 관람을 즐기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아침에 혼자 영화 보러 가면은 상쾌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야말로 영화 자체를 즐기는 분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1,000원씩 오른 겁니까? 1,000원씩? 1,000원씩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망이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극장 가서 선두를 날리는 체인에서 올리면 아마 다른 데도 슬그머니 따라 올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올리는 계기는 이번에 어벤져스 3라는 화지작 때문에 올릴 것이다 했는데 예측대로 1등 체인이 올리고 나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2등 체인이 올리고 좀 지나서 이제 그 바로 밑에 체인도 올려가지고 지금 그 극장 체인망이 전국 극장 수의 한 98%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개인이 소유한 극장보다는 체인망이 소유한 극장이 대부분이고 대기업이 그리고 요즘은 또 임대관이라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직접 소유한 극장도 있지만 개인이 소유한 극장도 대기업의
운영 위탁을 줘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그렇게 하면 또 많이 또 이렇게 오니까 좀 더 이제 홍보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수급의 편리성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대부분의 극장이 그런 프랜차이즈 극장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네. 결국은 뭐 거의 모든 극장에 올린 거죠. 1,000원씩. 그렇죠. 아니 근데 그 극장 요금이 말이죠. 좌석이나 요일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논리는 이거죠. 다른 티켓 같은 경우 가령 우리가 뮤지컬이나 예술의 뭐 음악회 공연을 가면 좋은 좌석일수록 비싸고 네, 맞아요. 좀 멀리 있는 좌석일수록 싸지 않습니까? R석 S석 구석이나 잘 안 보이는 곳은 싸고 그 논리가 이제 극장에서도 이제 적용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제 상업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극장 티켓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재밌게 숨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알려주시면 그거를 알아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그럴만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특히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관객분들이 또 국민들이 이제 영화하면 가장 값싸게 즐기는 대중 오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 요금 올리는 거에 민감하고 그렇죠. 저도 지금 뭐 영화업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관객 시절 때는 티켓값 올라가는 거 안 좋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상식 차원에서 또는 재미 차원에서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000원 올린다고 그러면 이거 너무 배속만 챙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내부를 한번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면은 저희가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2부에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자,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중에서 사마나 이님이 시작하신 노래죠. Way Back Into Love입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 지치고, 졸려 코가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몸 퍼지던, 힘든 사람 다 이리로. Welcome to the 박명수의 radio show. Have fun, 지루한 따위를 날려버리고. Welcome to the 박명수의 radio show. 채널 그대로 얼음 모두 함께 그냥 즐겨줘. 박명수의 radio show, 출발!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시내 다운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스탠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영화 관람료가 이제 10,000원에서 11,000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10,000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일단은 부가세가 10%가 붙으니까 10,000원이면 이제 1,000원을 가져가니까 이제 10,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조금 지금도 다릅니다. 뭐 7,000원, 조조는 7,000원. 프라임타임은 11,000원, 심야는 뭐 8,000원, 9,000원 한데 계산하기 쉽게 일단 10,000원이라고 놓고 보면 말이죠. 놓고 보죠. 이 10,000원이 다 극장 지호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모든 상映에 따라붙는 절차, 세금이 붙습니다. 근데 세금보다 먼저 뛰는 게 있어요. 뭐요?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금은 아니고 일종의 준조세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영화 발전 기금이 아니라 문예진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뛰어갔습니다. 극장 입장료에서 6%를 뛰어갔어요. 많이 뛰네. 지금은 영화발전기금이라고 3%를 뛰는데 목적은 저겁니다. 이 문예기금 제도는 이제 문예진흥기금 제도는 2003년도에 폐지되긴 했지만 영화는 예술이 아니지 않느냐. 또는 순수 예술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장사하지 않느냐. 돈 버는 장사. 상업영화는.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로 수익을 벌면은 그 돈을 순수 예술에 좀 써라. 이런 취지로 해서 연극, 무용, 음악 등 영화 관람료에서 기금을 얻어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일을 했어요. 뭐 그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취지인데 영화인들의 불만은 그걸 왜 영화에서 내느냐. 국고 다른 거에서 지원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2003년도에 폐지가 됐다가 3%도 꽤 큰 돈인데 그죠? 당시엔 6%였고요. 지금은 이제 영화 발전 기금 3%라고 해서 2007년 당시에 스크린 쿼터가 한미 FTA로 이제 조정되면서 영화인들의 뭐랄까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처방으로 그 영화 관람료에서 3%를 걷자. 그래서 그걸 영화를 위한 기금으로 만들자 해서 걷어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이라고 치면 일단 300원을 띱니다. 그리고 9,70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부가세를 또 띄어요. 10%.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9,700에서 970원을 더 띄면은 1,230원을 공제하는 셈인데. 그러네. 그러면 결국 남은 금액은 8,730원이 되는 거죠. 야, 그렇게 보니까 또 8,730원을 가지고 극장하고 배급사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55%를 배급사가 가져가고 또 지방 지역은 50%를 배급사가 가져가서 그냥 쉽게 50%를 하면은 8,730원을 반으로 나눈 금액을 극장에 가져가는 거죠. 극장이
그렇습니다. 예, 배급사가 그럼 극장에 가져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배급사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8,230원의 반을 가지고 예. 배급사가 제작사하고 또 나누는 거죠. 배급사가 제작사 나눠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한국영화계는 6대4 정도로 6대4. 나누고 그래서 이제 가령 제가 10억을 만약에 제 영화가 극장에서 이익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5억을 배급사가 받아오지 않습니까? 50%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50%에서 60%를 배급사의 투자사가 가져가고 40% 한 2억 정도를 제작사가 가져오고. 그럼 그 제작사가 제작자가 2억을 다 먹느냐? 그건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또 약속을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감독과의 인센티브, 주연 배우와의 인센티브, 출연 배우와의 어떤 스태프들과의 어떤 인센티브 다 나누고 나면은 뭐 계산액에 따라서 전문용어로 차포 떼고 나면은 이제 순수하게 제작자가 가져가는 수익은 그보다 더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면은 영화 관람하는 이제 영화 그 상영관에서는 반 뛰어가면 그걸로 이제 뭐 이것저것 또 인건비 내고 뭐 그쪽도 이제 그 원가에는 부동산 임대료. 임대료 또 엄청 크잖아 거기 또. 그 뭐 유명한 극장일수록 이른바 상권이 좋은 목 좋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임대료 내죠. 그다음에 시설비 뽑아야죠. 전기세 내야 되고 직원 인건비 줘야 되고 화장실비 내야 되지. 또 특수극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맥스 극장 같은 경우는 4D 이런데 라이센스 사용료도 내야 됩니다. 기계 고장 나면 고쳐야지. 그렇습니다. 고쳐야 되고 뭐 등등등등해서. 근데 거기는 그때 팝콘이나 이런 거 팔아서 좀 그렇죠. 하잖아요. 극장은 그나마 팝콘을 팔아서라도 남길 여지가 조금 있는데 적자가 생기더라도 적자가 있다면 이 영화를 만든 입장이나 배급하는 입장은 그냥 흥행이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 적자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아무튼 관객이 많이 오면 당연히 팝콘도 많이 팔릴 것이고 관객 영화관 입장에서는 일단 흥행료가 있어야만 전체적으로 돈을 벌게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입장료가 또 재밌는 게 말이죠. 사실 이 상품의 가격이라는 거는 적절한 어떤 제조 원가와 마진으로 결정되기 마련인데 극장은 제조업이라기보다 일종의 임대업에 가깝거든요. 그래요? 시설 임대업.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호텔에 숙박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호텔방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숙하는 그날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극장도 일종의 이제 임대업 같은 걸 해가지고 그 가격을 정할 권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뭐 업주 자체한테 있죠.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극장 쪽에서 마음대로 극장 입장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법률은 아닌데 소위 말하는 이제 물가 당국, 행정 당국에서 서민 물가 영양 품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70년대에는 극장 입장료, 목욕비, 뭐 이발료, 연탄값, 짜장면값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 명목으로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부에서 정해줬구나. 그렇죠. 얼마 이상 올리지 말라. 지금도 이제 그런 행정지도는 안 하는데. 여전히 극장 입장료가 대중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사전에 마구 올리지는 않고 뭐 당국과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는 해야 되는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민감한 거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굉장히 민감하고 피부에 너무 와닿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정부에서 좀 관리를 했는데 그건 뭐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오르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정부에서 이제 관여는 안 하지만. 관여는 안 하죠. 뭐,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올리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알아서 눈치 보고 정하는데. 이게 입장료가 말이죠. 또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또 좀 있습니다. 가령 똑같은 영화인데 서울 시내 중심가 영화는 11,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방 소도시의 같은 시간대 영화를 요금을 조사해봤더니 9,000원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쪽이 부동산 임대료도 싸고 지원금값도 싸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이게 달라지지 않았구나 생각이 느낀 게 제가 중학교 때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종로 상가에 있는 극장을 갔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보기 위해서. 먼저 알아요, 저도. 근데 거기 다 몰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로 상가 유명 극장에 몰려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안표도 기억이 나요. 안표상. 안표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저 와가지고 2장. 먼저 보기 위해서 안표도 막 사고 그랬죠. 근데 그 안표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 한 1,000원인가 2,000원 더 그냥. 그거는 이제 비싸다가. 상영 시간이 임박할수록 점점 안표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버리느니. 그래서 영화 시작하면 그냥 버리게 되죠.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서울시내 극장 가서 1,000원을 내면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네. 학생 신분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종종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는 종로에 가서 봤지만 조금 덜 보고 싶은 영화는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가면은 의정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많이 봤었죠. 똑같은 개봉 영화인데도 의정부는 700원입니다. 좀 싸니까. 쌉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1,000원이 있었다면은 서울에서 볼 때는 영화 한 편 보고 끝나지만 그걸 가지고 의정부를 가면은 왔다 갔다 차비하고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말 되죠.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그 지수를 제가 이번에 적용해 봤는데 예. 2,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영화를 안 보고 집안에서 보면은 짜장면 한 그릇은 떨어져야 되는데 예. 짜장면 한 그릇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안 떨어지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물가가 오른 거죠. 저는 예전에 그 영등포 쪽에 동시상영한 영화 있습니다. 보면은 예. 그때는 극장 안에 담배를 피게 해줬거든요. 그럼 뒤에 담배 피고 형들이 야 임마 머리 숙여 야!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당시 극장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되게. 왼쪽에 금연 표시가 있고요. 스크린 왼쪽. 예. 오른쪽에 보면은 탈모 표시가 있었습니다. 탈모? 모자를 벗어라. 뒤에 안 보이니까. 예, 모자를 쓰고 극장으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자를 벗어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추억이 있어요. 또 그게 그때가 재밌었어 근데. 극장 뒤에 가면 또 하나 남들이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임검석이라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그게 이제 그 일제 강점기의 유산인데 맞아. 요 자리는 항상 비워두는 극장. 지금은 당연히 없죠. 예. 그랬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 아주 스탠리와 함께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50&의 노래죠. 8,800번님이 시청하셨습니다. Somebody.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박명수의 라디오쇼. 그대 내게 자, 요금 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외국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외국에 비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터무니없이 비싸면 문제인데, 우리나라랑 좀 생활 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영화 관람료는 얼마나 됩니까? 예. 사실 외국하고 비교해보면 꼭 비싼 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제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행한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물가지수나 여러 가지 생활지수를 감안했을 때 이제 쭉 보면은 일본이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에 호주, 영국, 홍콩, 대만, 미국,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이고요. 스페인, 중국,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러시아는 무지하게 싸네. 당연히 싸죠. 왜 그럴까? 거긴 뭐 일반적인 생활 물가가 또 낮으니까요. 근데 이제 국민 소득도 다르고 생활 물가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빅맥 지수라는 농반 진반의 경제 지표를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특정 그 브랜드 햄버거 값 있지 않습니까? 빅맥 지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답니다.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 햄버거는 한국이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극장 요금은 일본이 더 비쌉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햄버거는 일본에서 먹고 영화는 한국에서 보는 게 더 싸다는 얘기죠. 비행기 값이 더 들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그 영화 관람료 수준은 스페인하고 우리가 좀 비슷하다. 스페인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보다 우리나라 훨씬 비쌉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 가격이 좀 저렴하면 좋은 건데 무작정 너무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또 우리나라 영화를 또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봐요. 많이 보니까. 그 통계가 그전에는 뭐 세계에서 6번째다, 10번째다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많이 보는 국민이었는데 한 2년 전 통계로는 가장 많이 보는 나라는 아이슬란드. 1년에 거의 5편 가까이 본답니다. 4.8회고. 많이 보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4.2회.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1년에 4편씩 본다면 아예 안 보는 사람까지 제하면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에 있는 스타들이 우리나라 오는 거지.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이 괜히 올 일이 아니고. 와가지고 똑바로 해야지. 좀 예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봉하는 어벤져스 3를 두고도 헐리우드 그 영화 주연 배우들이 대거 내한을 해서 바람몰이를 했죠. 오면은 얼마나 저희가 좀 따뜻하게 환영합니까? 이 영화뿐만이 아니고 이제 팝스타들도 와가지고 울고 간대요. 떼창을 해주니까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그 한국인 특유의 화끈함. 하면 된다는 정서, 다이나미즘 이런 거에 아주 감동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따라 부르려면 영어 공부해야 돼요. 자, 이번 주 개봉작이랑 좀 그 상영 영화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피니티 3, 어벤져스 3
있는지. 이거 진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더만요. 예. 예매율이 96%가 넘습니다. 대박. 예. 예, 진짜. 지금 아까 G파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 영화 때문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극장 한 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지금은 뭐 예매라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매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히 그 IMAX 극장의 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영화 팬들한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요. IMAX라는 포맷이 영화 옛날에 70mm나 35mm 같은 영화 포맷이 하나인데 현존 영화 기술로 최상의 화질, 최고의 사운드를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봉했던 던케르크 같은 경우는 그 스피커가 한번 터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던케르크만 해도 영화 전체를 IMAX로 찍은 건 아닌데 영화 팬들에게 소문이 나기를 이 어벤져스 3는 최초로 전체를 IMAX로 찍은 영화다. 아 진짜? 예, 그래서 리얼입니까? 리얼이죠. 예, 그거 자체는 뭐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대단하네요. 거의 96%인가를 IMAX로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화질이 기존의 영화하고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영화광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꼭 IMAX 극장에 가서 봐야 된다. 뭐 이런 믿음이 퍼져가지고. 몇 개 없는데 IMAX가. 몇 개 없죠. 그것도 특정 브랜드만 갖고 있는 특정 영화체만 갖고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예매 전쟁이 붙어가지고요. IMAX 표 같은 경우는 암표가 돌기 시작해서 지금 정가가 2만 원 약간 넘는 정도 가격인데 11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상인가? 극장 측에서도 만약에 암표가 비싸게 돌면 극장 측도 좀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홈페이지에다가 강력 단속을 한다. 암표 행위하는 사람한테는 회원을 뭐 강퇴시키겠다. 이런 뭐 방송을 하긴 하는데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고요. 뭐 그런 것들도 시장의 원리에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할 의해서 텐데. 저는 뭐 좀 며칠 있다가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개봉날 또 인터넷에는 오늘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월차를 냈다는 사람들까지. 진짜 왜 매니아들이 그러냐? 참 많은 매니아들이. 늦게 보면 왜 그러냐? 늦게 보면 스포 당할까봐. 그 영화를 보고자 하는 열정은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정말 뭐 대단한 현상입니다. 예. 자, 그 어벤져스 이후에 지금 한국 영화들도 좀 그 전후로 지금 이제 그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영화들이 좀 5월에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벤져스가 개봉하는 이번 주에 그래도 주목해야 될 다큐멘터리가 한국 영화 편이 있다면요. 해원이라는 한국 영화 다큐멘터리가 한 편이 있는데 한국 근대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니까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다들 어벤져스를 피해가느라고 조용한데 5월 달에는 한국 영화 기대작 2편이 나옵니다. 마동석 씨 주연의 챔피언 80음 영화고 그다음에 독전이라는 느와르 영화가 나오는데 고 김주혁 씨의 유작이기도 합니다. 아주 볼만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런 영화들이 만약에 다 나오기 시작하면은 4월 말에 시작한 여름 흥행 대전은 드디어 5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성수기로 접어드는 거죠. 그렇죠.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는 또 영화를 더 많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의 어떤 돌풍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리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아주 멋지고 훌륭한 그런 영화 스토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